4. 영어 역량 증진 이해와 훈련. 창의융합 캠퍼스 활동에서는 마이맥스 학원 인터넷 강의를 통한 플립 러닝과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피어 티칭을 통해 영어를 단계적으로 이해하고 훈련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영어를 외국어로서 사용하는 환경 속에서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 방법으로는 영어의 유연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이 활동에서는 우리말과 영어의 바이링구얼 이중 언어적 사고가 형성되도록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영어가 꼭 필요하지만 어려워서 포기했던 사람들,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에게도 최적의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5. 영어 사용 능력 배양 이해와 훈련. 이 프로그램은 영어를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바탕 속에서 우리말과 영어의 이중 언어적 사고가 형성되도록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영어식 사고를 자연스럽고 창조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면 충분한 임계량을 채워줘야 합니다. 최소 8천여 시간을 영어와 접촉하지 않고서는 어느 정도의 영어 습득은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미롭고 즐겁게 취미처럼 재미있게 늘 접할 수 있게 해냄으로써 생활의 일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과 흥미를 융복합한 에듀테인먼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즐겁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영어가 체득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수많은 말을 외워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체득된 언어를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겠죠. 이런 능력을 지녀야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상대와 환경, 목적 등에 걸맞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목적에 알맞게 설계된 프로그램이 바로 오픈 잉글리시라는 것입니다. 6. 시민교수단. 먼저 저널리즘 교육을 통해서 창의융합 캠퍼스의 학장과 구성원들을 타임스코리아의 취재 기자로 위촉하게 됩니다. 취재 기자들은 시민들 가운데 남다른 재능과 역량을 발휘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보도하고 창의융합 캠퍼스에서는 이들을 시민교수로 위촉한다는 것입니다. 창의융합 캠퍼스에서는 시민교수단 구축을 통해서 교회들이 자리한 공간과 시민들의 삶의 자리라는 공통점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동반자적으로 공유하고 공감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문화와 의미를 창출해 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다른 재능과 역량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를 사람책 도서관으로 공유하고 글과 영상으로도 기록해서 공유하게 함으로써 창의융합 캠퍼스가 지역사회가 집단지성 발현의 공동체로 같이 혁신하는데 그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각 마을이 지닌 예술, 문화, 인문, 창작, 기술, 재능, 콘텐츠, 관광, 봉사 등을 창의적으로 융복합함으로써 이를 지역사회의 발전과 학생들의 창의성 육성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플랫폼이 바로 창의융합 캠퍼스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창의융합 캠퍼스의 취재 기자들은 시민 교수로 위촉할 사람을 찾아서 릴레이 인터뷰 취재로 보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창의융합 캠퍼스에서는 이들을 시민 교수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한 다음 명함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민 교수들을 통해서 창의융합 캠퍼스를 널리 알리고 학생들도 모으며 상시 창의융합 캠퍼스의 활동을 알리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 교수들이 창의융합 캠퍼스의 강연에도 참여하는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을 전국 시민교수단 아카이브에도 등재해 주는 것은 물론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이들의 강의를 방송하는 등 특별한 신뢰관계를 조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가운데 영혼구령이라는 목적을 실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7. 저널리즘 스쿨, 즉 시민기자학교입니다.
본부에서 제공하는 저널리즘에 대한 교육을 마친 창의융합 캠퍼스 담당자 및 성인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이들이 지역 취재 기자로서 교회가 있는 지역과 관련한 사항들을 취재해서 보도함으로써 창의융합 캠퍼스가 지역의 아름다운 소식을 공유하게 하는 플랫폼으로서 사용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8. 지역정보 아카이브입니다. 이 활동에서는 마을의 스토리 및 여행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경제, 문화, 예술, 인문, 창작, 기술, 재능, 콘텐츠, 관광, 봉사 등을 융복합해서 지역의 정보를 창의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알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플랫폼으로 자리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답사와 취재를 통해 지역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고요. 이에 따른 기고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 지역의 정보를 담은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을의 업체들 취재해서 소개하는 등 지역 정보에 대한 아카이브도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전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9. 교육 나눔 운동입니다. 평생교육선교회 창의융합 캠퍼스 활동에서는 아름답고 희망찬 사회 건설에 동참하는 뜻있는 단체와 업체의 후원을 통해서 교육 나눔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즐겁게 할 수 있는 영어 습득 훈련 컴퓨터 프로그램과 쉽고 빠르게 영어를 이해하도록 돕는 차별화된 영어 인터넷 강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효율적인 습득이 이루어지도록 동아리 활동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한 여러 협력도 아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서버 및 관리비는 수익자 부담을 적용하게 됩니다. 10. 미래지향적 자녀교육과 상담입니다. 현재를 바탕으로 자녀교육을 설계해서는 곤란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더라도 고교 3년, 대학교 4년, 취업준비, 입대, 대학원 진학 등과 결부지어 보자면 보통 10년은 지나야 직장을 잡거나 창업을 하는 등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창의융합 캠퍼스 활동에서는 이런 차원에서 자녀들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인생 설계를 도와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중심으로 배움과 적용, 생활과 생각, 마음과 소원을 통섭의 안목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여 상담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한다는 차원에서 비롯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스러운 미래의 주역들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지향적 자녀교육과 상담에서 추구하게 되는 핵심입니다. 11.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적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는 창의력과 직결되는 영역입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게 됩니다.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사람의 본성이나 인간다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생각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문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문학은 사람과 사람을 엮어주는 데 쓰임으로써 본질적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첨단 과학과 기술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지속하여 의미를 창출하고 공동체적 공간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바로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답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나를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그만큼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력을 글을 통해서 드러내는 작업이 바로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적 글쓰기라는 것입니다. 12. 시, 수필 창작 교실과 등단입니다. 시와 수필을 쓰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
쉼을 얻고 싶어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는데 언어라는 도구가 필요하듯이 시는 시에 걸맞은 표현 방법이 있고요. 수필은 수필에 걸맞은 표현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기웃거려 볼 수도 있겠지만 체계적으로 배워서 등단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의융합 캠퍼스 활동에서는 이것을 위해 원격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플립 러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피어 티칭을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동아리 활동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배우면서 토론과 질의응답 그리고 발표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그 효과는 극대화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미래지향적이고 매우 창의적인 시스템이 바로 창의융합 캠퍼스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13. 버추얼 갤러리입니다. 서양화, 동양화, 한국화, 서예, 캘리그라피, 사진, 시, 수필 등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전시회를 열고 싶어 합니다. 지인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전시회 기간에 다녀가기를 바랍니다. 짧은 기간에 여는 전시회를 위해 공간 사용을 비롯해 표구, 액자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이에 상하는 효과가 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이 모두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서로에게 미안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과 염려를 단번에 날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버추얼 갤러리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디지털 아카이브이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다 인터뷰나 기사를 실을 수도 있어서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는 참여자들은 상당한 고마움을 느끼게 되어서 시민교수단과 사람책으로도 활동하며 창의융합 캠퍼스 활동의 확산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14. 사람책 도서관입니다. 사람책 도서관은 사람이 책이고 도서관이다 라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흔히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수십 권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책 도서관은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주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얼굴을 마주하고서 미리 제시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람책이라고 하며 이 시스템을 사람책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책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지닌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이 특정 분야라는 것은 된장찌개를 잘 끓이는 방법, 손뜨개질 잘하기, 자녀 교육 상담, 고부 갈등 줄이는 비법 등 하찮아 보이는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사람책 도서관은 2000년 덴마크의 사회운동가 로니 에버겔이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의융합 캠퍼스 활동에서는 이것을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전도를 위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사람책이 될 수도 있고요. 전도 대상자를 사람책으로 등록하고 이 사람을 대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사람책으로 등록하고 교회 성도들이 꾸준히 대출하여 호응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전도가 될 것입니다. 사람책 도서관과 시민교수단을 결합해서 운영한다면 시너지를 창출하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프로그램들을 바탕으로 각 교회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상황과 실정에 걸맞게 선택해서 융복합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10번째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융합 캠퍼스 활동은 연중 상시 열린 전도 시스템 구축과 행복한 전도의 일상화 실현을 통해 사람들이 언제나 모여드는 흐름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끌리는 초청과 자연스러운 정착을 창출해서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는 창의 융합 캠퍼스 활동이라는 플랫폼을 가동함으로써 지역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환영하는 창의적인 전도 시대를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김으로써 교회의 다음과 사회적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복음이 스며들어 교회와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살아나게 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의융합 캠퍼스 활동의 정체성이고 존재적 이유이며 가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과 모든 것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주체로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창출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사고 및 학업 역량의 증진과 주민들의 평생교육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차원에서 펼치는 이 창의융합 캠퍼스 활동은 새로운 관점에서 지역을 섬기며 새로운 전도 시대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의융합 캠퍼스 활동이 지향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